이렇게 연주를 잘하나 했더니 정선 씨였어요. 와, 완전 숨은 장기를 갖고 있는데요? 제 연주 괜찮았어요? 너무 괜찮았어요. 아니, 그런데 언제 이렇게 아코디언을 배우신 거예요? 제가 스승님을 만났거든요. 친절하고 알기 쉽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아코디언 실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네, 오늘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주인공이십니다. 실은 정선 씨 연주가 좀 짧아서 아쉬웠는데 아주 잘 됐네요. 아코디언 소리를 따라서 한번 가볼까요? 남해의 아담한 도시. 처음 오는 낯선 곳이지만 만날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태 원장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평생을 음악과 함께한 김태희 씨입니다. 제가 많네요. 수업받는 분들이 연세가 있어 보이네요. 네, 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60, 70대 분들인데 하루에 모두 13명이 수업을 듣는다고 합니다. 무슨 시간이에요? 30분 동안 이론할 겁니다. 아코디언에도 이론이 있거든요. 네, 참여해도 돼요? 네네. 저기 앉을까요? 네, 앉아 계세요. 저 네. 끝에 앉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1일 학생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태희 씨 수업은 이론을 포함한 기초 수업이 탄탄하기로 유명합니다. 기초를 잘 다져놔야 실력이 쑥쑥 는다는데요. 이론 수업이 끝났나 본데요? 네, 이번엔 1대1로 배우는 개인 수업 시간입니다. 학생들 말로는 김태희 씨 평소 성격은 부드러운데 가르칠 때는 아주 엄격하다고 합니다. 치지 말고 연결해주는 그런 작업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꼭 1대1로 레슨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그렇게 해야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하는지 그걸 내가 알 수 있고 오늘 와서 1시간 동안 하면서 꼭 해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걸 잡아줄 수 있어요. 문을 연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는데 김태희 씨 실력이 입소문 나면서 많을 땐 한 달에 110명까지 수업을 들었답니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언제부터 배우셨어요? 한 2년 됩니다. 2년 되셨어요? 참 어렵습니다. 어떠세요, 원장님? 어떤 그래도- 분이세요? 저는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알고 왔는데 진짜 유능하신 분이고 음악에 아주 뭐라 해야 되나 타고나신 분이다. 이론하고 실기하고 겸한 선생이 아코디언이 별로 없어요. 이 음을 듣는 절대 음감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안 보는 데 앉아서 하더라도 그걸 바로바로 지적하러 달려오시는 분이니까. 음악 들으시면서 가시라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분씩 오실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날이죠. 이렇게 한 명 한 명 늘어나고. 평양이 고향인 김태희 씨는 2008년에 12살인 막내딸과 함께 입국했는데요. 북한에서 음악 전공한 걸 살려서 남한에서도 공연을 많이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대에 서다가 학원을 차리신 거군요. 대학 졸업했고 아코디언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나 하는 걸 증명해주는. 이 지역엔 아코디언 학원이 없다 보니 서울을 오가며 선수 다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있습니다. 제가 이 학원을 제일 처음에 이 집 잡을 때부터 국밥집이었으니까 간판이 없었댔거든요. 내 이름 가지고 학원 한번 이름 지어버리라 하고 얼마나 감동이 쫙 밀려오는지 저절로 눈 안에 눈물이 꼴떡해지는 거예요. 아,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아코디언 좀 가르쳐 주세요. 네.
팔굽 들어주고 손은 달걀 친 그 모양 그대로 누르면 되고요. 네. 레미가 사라미레 한 번 더. 오른손 왼손을 따로 움직이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오, 제법이에요. 잘하셔요. 짜짜 콩가짜짜 특기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채생으로 받을게요. 어떻겠습니까? 감사하죠. 네. 밤 10시 30분. 하루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아유, 늦게 끝나네요.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여기가 원장님 네, 들으세요. 네. 집에 오자마자 책상 앞에 앉으셨네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만들어 나온 3월 말에 이 책이 나왔죠. 세상에 이게 그 책이에요? 네. 기존의 아코디언 교본들은 너무 어려워서 2권, 3권도 써야 되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 씨는 북한에서 배운 걸 토대로 이 아코디언 교본을 썼다고 합니다. 컨벤션 홀에서 한 80명, 100명이 쫙 아코디언 메고 네. 대합주를 하는 그런 지휘하는 그게 꿈입니다. 아, 저는 왠지 그 꿈이 꼭 이루어질 것만 같은데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맛있는 음악을 연주한다죠. 바로 김태희 원장을 두고 한 말 같습니다. 김태희 원장은 평소에도 무척 밝으신 것 같은데 아코디언 연주할 때는 정말 신나 보이거든요.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까지 내걸었겠죠?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무엇을 한다는 것 의미가 크죠. 그만큼 자신감 있다는 뜻이기도 하면서 또 그만큼 책임감도 가져야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연주 실력도 수준급인데다가 교본까지 내실 정도면 원장님 충분히 자신감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동안 제가 들었던 아코디언 연주 중에서도 가장 좋았거든요. 사실 남한에서는 아코디언 보기가 쉽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는 대중적인 악기거든요. 또 학교에서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김 원장은 음악대학에 다닐 때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북한 출신 아코디언 연주가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영화음악에 참여하는 젊은 연주가들도 있고요. 또 음악학원이나 또 강습해주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원장님한테 아코디언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그런데 이 아코디언이 건강에도 좋다는 소리가 있던데 이건 무슨 말이죠? 네, 양손을 다 쓰는 악기이기 때문에 두뇌 개발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장년층 어르신들의 취미 생활로 많이들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는 물론이고 모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코디언은 아이 안듯이 가슴에 품고 연주를 해야 하죠. 연주를 하다 보면 바람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마음에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김태희 원장님에게 이 아코디언은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코디언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사연은 뭘까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학원에 가기 전 김태희 씨가 꼭 들리는 곳. 바로 운동을 하는 헬스장입니다. 그렇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잖아요. 네, 집 가까이에 잘 갖춰진 주민센터가 있어 벌써 2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힘들지 않으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매일 하니까 전혀 힘들지 않고요. 기구마다 10분씩 들어가면 하면 몸이 개운하고. 알고 보니 김태희 씨가 이렇게 건강에 신경 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치과에서 인공치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탈북할 때 한번 북송당해서 북한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 군인이 총탁으로 양쪽 돌을 내리치는 거예요. 그때 양쪽 오금니 4개가 한 번에 빠졌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밸런스가 다 깨져 있는 치아 우식증도 많았었고 지금은 치료가 거의 끝난 상태고요. 결과도 아주 좋다네요. 쌈 못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쌈도 먹고 고기도 먹고 씹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런데 인공치아를 심는 수술은 병원비가 꽤 비싸잖아요. 저도 살짝 그 걱정을 했는데요. 그 궁금증은 잠시 후에 풀어드릴게요. 이번엔 주유소를 가셨네요. 셀프는 어떻게 해요? 아직 해본 적이 없는데. 셀프 주유소는 손님이 직접 주유를 하는 거잖아요. 결제 수단을 선택하세요. 이게 뭐예요? 신용카드예요? 네. 신용카드예요? 아, 네. 오케이. 그러면 신용카드 눌러요. 신용카드 또 누르고. 주유 금액을 얼만큼 선택하세요. 넣으실 거예요? 5만 원요. 5만 원. 네. 오케이. 그렇지.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그냥 차량을 연료 켜고 노란색 주유 손잡이를 여기다 넣으세요. 연료 주입구에 삽입 주유하세요. 쑥 넣어. 이렇게 놔두면 돼. 여기에 보게 되면 저도 처음엔 신기했었는데요. 셀프 주유소는 7년 전 대중화되기 시작해 지금은 전국에 2,000여 개가 있습니다. 와, 신기합니다.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도전 성공이네요. 셀프 주유로 기름 가득 채우고 더 기분 좋게 어디론가 가는 김태희 씨. 오랜만이다. 몇째 딸이에요? 우리 넷째 막내예요. 제가 딸 넷을 낳았거든요. 김경옥입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두 분만 오신 거예요, 한국에? 그렇죠. 막내만 데리고 왔고 경옥 씨는 12살 때 한국에 왔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에 북한 문화를 소개하는 유튜버로 활동했습니다. 저 방송은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인터넷 방송에선 나름 유명하지요? 팻말이. 맞아, 코 오랜만에 들어본다. 각선. 김태희 씨도 무척 대견해하는 표정이네요. 휴식날. 왜 저걸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생각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오해나 이런 네, 거. 인터넷으로 내가 북한의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을 더 와닿겠다. 이거 만들면서 네네. 기분이 좀 어땠어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그게 너무 저는 내가 뭔지 뭐 연예인 된 느낌? 어제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경옥 씨는 자신의 일을 즐기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김태희 씨 치과 치료비도 막내딸이 내준 거랍니다. 상처. 근데 이쁘다. 경옥 씨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을 알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큰 언니를 찾기 위해서인데요. 잃어버렸어요. 어머 어쩌다가 간 건너왔다는 것까지 알고 마지막 전화죠 그때가. 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얘 생일 다음 날에 내 생일 다음 날에 얘 생일이거든요.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얘가 나무에서 살았어요. 12년 전 엄마랑 살고 싶어서 탈북을 하다가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큰딸 경순 씨는 엄마의 아코디언 연주를 유난히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김태희 씨가 아코디언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큰 이유였군요. 19살에 헤어진 큰딸은 올해 30살.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쏘이고 자. 큰딸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데 그럴 때마다 김태희 씨를 일으켜 세운 사람은 바로 막내딸입니다. 경옥 씨는 얼마 전 알뜰 살뜰 번 돈으로 새 차를 샀습니다. 와, 근데 우리 딸 영타 운전 다 하고. 와. 요거 12살짜리 데리고 도망간 건너 탈북할 때는 얘가 언제 클까 했는데 벌써 이렇게 컸네요. 와,
참. 조총 있었겠지? 와, 너무 좋네. 서지대교인가요? 아, 멋있다. 서지대교인 것 같아요. 정말 가슴이 확 트이는 풍경인데요. 언니 생각만 같이 떠오자. 가족은 그 이름만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죠. 둘이 아닌 셋이 함께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 씨는 아코디언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하는데요. 레슨 했던 것을 정확하게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김태희 원장에게 아코디언 연주는 삶의 위안이자 큰딸에게 전하는 그녀만의 언어인 거네요. 네, 그렇죠. 통일이 되면 남한 교육 체계를 북한에 알리고 싶다는 당찬 포부도 갖고 있습니다. 저 안에서 배운 학생들이 잘해서 앞으로 공연 무대에서 빛을 내야 김태희 음악학원 나온 학생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세상이 인정해주고. 그걸 바라고 저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뿌듯하고 너무 행복하죠. 하루아침에 생이별을 하고 12년 동안 헤어진 큰딸, 큰언니를 기다리는 김태희 원장과 막내딸 경옥 씨. 저도 마음이 짠해지네요. 네, 김 원장 가족처럼 이렇게 탈북 과정에서 가족이 헤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 저희 가족도 그랬거든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경우고 우리 탈북자들 중에는 이 김 원장님처럼 아픔을 안고 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1990년대 후반만 해도 그야말로 배가 고파서라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탈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탈북의 이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북한에서 살 때 소득이 보통 이상이었다고 답한 탈북자가 2001년 이전에는 23.5%, 또 2014년 이후에는 66.8%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삶을 찾아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북한을 나와서 한국으로 오는 길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또 최근엔 북한 당국의 탈북 단속도 훨씬 엄격해져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다가 가족이 생이별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또 자주 듣게 되네요. 네, 김 원장이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유도 큰딸 경순 씨를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원장님 가족이 건강한 모습으로 꼭 다시 한자리에 모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코디언의 주름진 공기 주머니를 벨로스라고 부르는데요. 아코디언 연주는 이 벨로스에 바람을 담아야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코디언 연주를 바람이 만드는 소리라고 표현을 하죠. 김태희 원장이 들려주는 아코디언 연주가 바람을 타고 좀 멀리 날아가서 큰딸 경순 씨한테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꼬마야 약해지지 마.